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낚시 릴 정비 첫 번째 시간으로요. 우선 공구를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 특별한 공구 없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좀 궁금해 하실 것도 있을 것 같아서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도 낚시 릴 정비를 꽤 오랫동안 하면서 뭐 제가 업으로 하는 거 아니고요. 취미로 뭐 릴을 많이 다루다 보니까 또 릴을 좀 혹사시키다 보니까 자주 정비를 하게 되는데요. 그때그때 하면서 이런 공구가 꼭 필요한가? 하고 생각을 했던 것들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입을 한 게 몇 가지가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것들은 우리가 주위에서 집에 있는 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자, 우선 뭐가 필요한가 볼까요? 우선 제일 처음에는 여기 보이는 이런 드라이버 종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드라이버 크기를 어떤 걸로 구입해야 되겠는가 좀 궁금해 하실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우선 이 릴을 한번 예로 들어볼까요? 이게 좀 오래된 릴인데요. 이런데 이제 나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 나사를 이렇게 좀 큰 이런 드라이버로 하느냐, 예? 아니면은 이렇게 좀 조그만 드라이버로 하는 게 좋겠느냐,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제가 봤을 때는 또 저의 경험 또 저의 스타일로 볼 때는 작으면 작을수록 좋다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 릴 같은 경우는 나사가 좀 크고 좀 그야말로 뭐라 그럴까요? 흔히 하는 말로 좀 무식한 그런 종류인데요. 요즘에 나오는 그런 좀 정밀한 일 같은 경우는 나사도 작고, 어떤 경우는 정말 약한 그런 나사들도 있거든요. 그냥 조금 해가지고, 이게 큰 드라이버가 들어가지도 않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보이는 것도 있고, 좀 이렇게 큰 거, 이렇게 규격별로 나오는 이런 것들도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여기 보이는 흔히 정밀 드라이버라 그러잖아요. 크기가 여러 가지로 되어 있는 거 있죠. 그 중에서도 저는 제일 작은 걸 씁니다. 이 제일 작은 거 사이즈가 00인 것 같아요. 00 사이즈를 쓰는데 웬만한 거는 일단 다 됩니다. 뭐 이런 일 같은 경우도요. 그냥 열면 다 열리거든요. 근데 가끔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이게 너무 작다 보니까 힘을 안 받아서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는 일자 드라이버를 여러분이 하나 더 추가로 가지고 계시면 됩니다. 일자 드라이버가 오히려 힘을 잘 받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일자 드라이버로 먼저 힘을 살짝 줘서 열어 놓은 다음에 작은 걸로 십자 드라이버로 그냥 술술술 돌려서 열고 닫고 마지막 힘을 줄 때도 일자로 한번 조금 더 조여주고 이렇게 하는 방법이 좋습니다. 특별히 요즘 같은 경우는 이 프레임이 이제 카본으로 되어 있는 경우들 많잖아요. 그런 경우에 이 나사를 세게 조이게 되면은 막 파고드는 경우도 있어요. 이 일도 좀 그렇거든요. 여기서도 보시면 제가 여기에 그 나사를 박아 놨는데요. 이게 원래 여기 있던 나사가 아닙니다. 여기가 옆에가 이제 카본 재질이 되어 있다 보니까 원래 있던 나사가 파먹더라고요. 좀 세게 조이니까. 그래서 약간 넓적한 걸로 제가 바꿨는데요. 어떻게 보면 나사 튜닝이죠. 이 릴의 나사를 막 꽉 아주 그냥 세게 조일 그럴 필요가 없어요. 또 그렇게 하면 또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굵고 큰 이런 드라이버 있죠? 아니면은 이런 거 있잖아요. 필요할 것 같잖아요. 근데 안 그래요. 바다낚시용 큰 릴 아니면은 이런 거 살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되도록이면 작고 힘이 아주 많이 들어가지 않는 이제 그런 걸 구입하시면 돼요. 이거는 0 사이즈네요.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합니다. 이 정도만 해도 일반 릴을 다 이제 열고 닫을 수 있는데요. 이제 가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안 열리는 거가 있을 경우에 이 그 드라이버 끝이 나사에 꽉 들어가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 나사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만 이건 또 뭐 기계를 다루시는 분들은 더 잘 아실 텐데요. 그래서 일자 드라이버 하나, 또 요런 거 하나 이렇게 두 개만 있으면은 그냥 뭐 기본적인 건 다 끝납니다. 그래서 십자 드라이버가 조금 뭐 헛돌 것 같다든지 이제 이런 경우는 일자 드라이버를 하시면 되는데 일자 드라이버도 너무 크면 안 돼요. 이거는 조금 보시다시피 좀 나사가 작잖아요. 뭐 이런 경우는 이제 옛날에 나온 릴 같은 경우는 나사가 크고요. 그래서 일자 드라이버 하나, 십자 드라이버 하나 뭐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뭐 이런 거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철물점 같은 데 가면은요, 싸게 얼마든지 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예, 두 번째로는 이제 이런 이제 먼키 스패너나 흔히 말하는 이제 박스 렌치죠. 흔히 복살이라 그러는 거. 이런 게 하나 있으면 되는데, 이게 어디에 쓰여지는 거냐 하면은 요 핸들 조일 때 요때 쓰는 겁니다. 그리고 스피닝 릴 같은 경우는 앞에 로터 회전하는 부분 있잖아요. 거기에 걸 풀 때 이제 요게 사용이 되는 것이죠. 저는 이제 처음에 릴 정비할 때 요런 이제 복살로 하면 더 좋을 거라 생각을 했었어요. 편하긴 합니다. 베이트를 할 경우는 요걸로 쓰고 스피닝 릴은 뭐 다른 스패너를 쓰면 되니까 좀 편하다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여러분들 중에도 경험이 있으신 분이 계실 건데요. 이런 경우 조금 예, 당황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이 비교를 한번 해드릴게요. 이 뚜껑을 다 연 상태인데요. 하나는 보시면 그냥 일반적인 나사로 되어 있고요. 하나는 보시면 이 나사가 이 볼트죠? 예. 이 너트인가요? 이름 까먹네. 이거 자체가 캡이면서 동시에 나사인 거죠. 비교해 볼게요. 원래 이 릴에는 이런 뚜껑이 있었어요. 그래서 뚜껑이 있고 여기다 나사로 조여서 요거를 가리게 돼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요즘에는 그렇게 안 하고 이런 식으로 그냥 이렇게 조이게 되고요. 너트죠. 이게 너트죠. 맞아요. 너트로 조이게 되고 이런 걸 씌워서 그냥 너트가 드러나게, 예쁜 모양이 드러나게 이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요 겉에가 주로 알루미늄으로 된 경우가 많아 가지고요. 이걸로 조이면은요. 이 복사라고 이 유격이 약간 있어 가지고 요 부분 있잖아요. 요걸로 한번 보여 드릴게요. 요 부분요. 지금도 여기도 보면 약간 하얗잖아요. 여기가 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래서 좀 기분 나쁘죠. 예. 그냥 새까맣게 유지됐으면 좋겠는데, 아니면 뭐 파랗게, 빨갛게, 뭐 금색 이렇게 유지됐으면 좋겠는데, 이게 까져버리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하다가 이 몽키 스패너를요, 이거를 최대한 꽉 흔들리지 않게 조이고 풀면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별것도 아닌 발견이죠. 예. 그냥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고 다 그렇게 하시는 걸 거예요. 저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누구나 다 하시는 그런 부분인데요. 어, 이 부분을 이제 좀 모르시는 분들도 계셔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박스 렌치로 풀면은 더 안전할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겉에가 하나의 모양으로 딱 이제 구성되어 있는 이런 너트 같은 경우는 옆에가 이제 긁히는 경우들이 있다. 예, 그런 거고요. 오히려 몽키 스패너를 가지고 이걸 꽉 조여서 흔들리지 않게 잘 끝까지 조여서 열면은 오히려 더 깨끗하게 열린다. 제 경험이 그래요. 제 경험이요. 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릴 정비를 위해서 이런 걸 사지 마시고요. 이렇게 몽키 스패너 조그만 거 요즘에 많이 팔잖아요. 예, 좀 정밀한 막 쓰는 몽키 스패너 말고요. 값이 좀 나가더라도 좀 정밀한 그런 거를 사시는 게 좋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핀셋 종류입니다. 이 핀셋 종류가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뭐 와셔나 조그만 스프링이나 이런 걸 잡을 때 이 핀셋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 핀셋도 그 약국에서 파는 그런 핀셋은 안 돼요. 그게 작은 거를 잡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구하실 수 있는 한 최대한 끝이 뾰족하고 정밀한 걸 구입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최근에 그 뭐죠, 네일 아트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뭐 손톱에다 이렇게 올린대요. 그때 제가 지금 들고 있는 것 같이 이렇게 뾰족하고 정밀한 핀셋을 사용하신대요. 그런 분들이요. 업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취미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정밀한 그런 핀셋이 많이 국내에 들어와 있고 국산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도 이게 과연 얼마나 정밀할까 싶어서 한번 구입을 해봤는데, 예, 이거 정말 정밀합니다. 정밀하고요.
0.1mm 짜리 와셔도 다 집어내요. 그러니까 바닥에 딱 붙어 있어도 이걸로 다 집어낼 수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제 이렇게 아주 정밀한 그런 핀셋 하나, 그 다음에 너무 정밀하니까 끝에가 조금만 잘못해도 휘거든요. 그래서 웬만큼 쓸 수 있는, 하지만 끝에는 좀 뾰족하고 그래도 이것도 정밀하다고 할 수 있는 그런 핀셋, 이 두 가지면은 모든 일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크고 좀 뭐라 그럴까요? 좀 거친 거 할 때는 이제 이런 핀셋으로 이렇게 작업을 하시고, 뭐 와시어나 이링이나 뭐 조그만 나사 이런 거 할 때는 이렇게 조그만 아주 끝이 날카로운 이런 핀셋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는 요 펜치인데요. 흔히 말하는 라디오 펜치 하나면 됩니다. 이거 뭐 어디서나 다 구하실 수 있는 그 라디오 펜치죠. 굉장히 쓸 데가 많죠. 예, 쓸 때는 무궁무진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런 칫솔이 있으면 좋습니다. 쓰다 남은 칫솔 있죠. 그런 걸 사용하셔가지고 릴 안에 뭐 구리스를 바른다든지 뭘 털어낸다든지, 평상시에 릴을 관리할 때도 여기 뭐 묻은 거 이런 거 털어내셔도 되고요. 얼마든지 사용하실 수 있죠. 특히 바다낚시 하시는 분들은 이 릴 전체에다가 구리스를 발라 놓으셔도 되는데, 이제 손으로 잡게 되면 닦이니까 뭐 그렇게 안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이 내부 정비할 때도 이 구리스를 전체적으로 도포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바닷물이 들어올 만한 것도 웬만하면 이런 걸로 꾹꾹꾹꾹 밀어 넣으면서 그렇게 정비를 하시면 릴을 훨씬 오래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칫솔은 만능입니다. 이거는 그 릴 정비하는 사람 아니면 그런 분들의 필수품이 되겠죠. 요거는 이제 클립으로 하나 만든 겁니다. 제가 만든 건데요. 릴 노브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보이시죠? 이런 경우에 이렇게 넣어서 이걸 빼내는 거죠. 이렇게 할 때 쓰려고 이렇게 하나 그냥 꼬부려 놨습니다. 그냥 집에 있는 클립 하나 요 끝을 이렇게 꼬부리시면 됩니다. 간단한 거죠. 그리고 뭐 다른 거 할 때도 쓸 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요. 자, 이제는 이제 특수공구 쪽으로 좀 들어갈 텐데요. 이런 걸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게 용도가 다양한데요. 베어링 내경을 잴 때 쓰기도 하고요. 아니면 베어링을 테스트할 때 쓰기도 합니다. 이렇게요. 잘 도는구나. 아니면은 뭐 소리가 많이 나면 좀 상했구나. 뭐 이런 거 보는 거죠. 지금 이거는 이제 일반 베어링인데 깨끗하게 닦아서 이제 오일을 살짝 코팅을 해 놓으니까 잘 돌죠. 일반 베어링인데도요. 예.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제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 제가 들고 있는 이런 종류의 그 베어링 테스터기는 많이 보셨을 거예요. 2, 3, 4, 5, 6, 8, 10, 12, 14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RC카 하는 분들이 사용하는 게 또 있어요. 굉장히 정밀한 것들이 또 있거든요. 그거는 요 단계가 훨씬 좁습니다. 그래서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막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쫙 이렇게 돼 있고, 때로는 이제 인치로 되어 있는 그런, 뭐라 그럴까요? 뭐 인치 베어링이라고 할까요? 예, 그런 것도 잴 수 있게 중간중간에 들어가 있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이런 제품보다 가격이 월등히 비싸기 때문에 그 낚시하는 분들은 이제 많이 사용하지 않기도 하는데요. 뭐 저도 이거를 이제 규격을 재는 데 쓰는 게 아니라 저는 이제 한번 테스트하고 이렇게 세워놓고 가끔 뭐 시간을 재본다든지 뭐 어떻게 돌아가는지 옆을 본다든지 이럴 때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저는 이걸 씁니다. 그냥 간단하고, 근데 이걸로는 적성이 안 맞겠다, 아니 뭐 성에 차지 않는다 그러시면은 좀 정밀하게 되어 있는 거를 이제 구입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적어도 베어링의 내경 정도는 다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러 가지로 쓸 수 있고요. 어떤 분들은 그냥 연필 있잖아요. 뭐 연필에 넣고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예. 아니면 나무젓가락을 깎아서 쓰셔도 되고요. 뭐 붓 있잖아요. 그 그림 그릴 때 쓰는 붓, 뭐 거기다 꽂아 쓰시는 분들도 있고요. 뭐 다양합니다. 여러분 하시 나름이에요. 자, 그 다음에는 저는 뭐 쇼핑몰도 하다 보니까 이 버니어 캘리퍼스를 사용했는데요. 이런 베어링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하면 내경,
그죠? 여기 외경, 그죠? 그다음에 두께 이런 거. 그 다음에 와셔 같은 경우도 뭐 이게 20분의 1까지 될 수 있으니까 0.05mm까지 체크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걸 쓰는데 저는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이거 아주 옛날 스타일이죠. 이 눈금을 읽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걸 구입하기 전에 원래 이런 걸 구입했었어요. 이 싸잖아요. 굉장히 싼 거를 이제 구입하면 되겠다 싶었는데 오차가 워낙 많아요. 오차가 많고 이게 보시면은 플라스틱이 휘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와셔 같은 정도가 아니라 일반 베어링의 내경, 외경 뭐 이런 걸 체크하시려고 그러면은 이것도 괜찮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인치네요. 잘못했네요. 예. 밀리미터로 하면은 이게 5가 나와야 되는데 4.8이 나오죠. 그러면 그냥 대충 5구나 이렇게 알아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해보면 11 여기는 또 맞네요. 두께 3.9지만 4거든요. 그래서 대충 비슷한 걸 찾을 때는 이것도 괜찮습니다만은 여러분이 두고두고 쓰실 거라 그러면은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된 건 구입하시면 안 돼요. 그냥 돈 버리는 거거든요. 이렇게 돼 있는 것 중에 좀 정밀하고 이 틀 자체도 스테인리스나 이런 걸로 돼 있는 좀 괜찮은 걸 사셔야지 이 버니어 캘리퍼스는 오래 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눈금이지만 꽤 오랫동안 정밀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예. 저도 한번 재보니까 0.1mm 짜리 그 와시어 같은 것도 잘 측정해 내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걸 쓰는 거고요. 이거는 뭐 구입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계속해서 뭔가를 해보겠다 그러시는 분들은 뭐 구입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걸 꼭 사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그런 공구 중에 이제 대표적인 걸 말씀을 드릴게요. 버니어 캘리퍼스도 그런 거고 이 베어링 테스터기도 그런 겁니다. 근데 이건 요즘에 워낙 가격이 싸기 때문에 하나 구입하시는 거 좋습니다. 이거 많이 보신 적 있으시죠? 예, 이게 뭐냐 하면은 스풀핀 빼는 겁니다. 이제 스풀핀이 어디 있냐면 여기 있는 거죠. 지금 이제 포커스를 좀 수동으로 잡아서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쪽이군요. 네, 보이시죠? 여기 있는 거 있잖아요. 요거 스풀핀이죠. 요게 스풀핀이죠. 요거를 빼는 기계입니다. 기계가 아니라 공구군요. 근데 이거를 빼는데 많은 분들이 이 공구를 꼭 사야 되나 하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막 벤치로 빼시기도 하고요. 이거 말고 이제 플라이어 있잖아요. 그런 걸로 빼시기도 하시고 어떤 분들은 이걸 어디다 대고 때리기도 하시고 이렇게 팍팍팍 때려서 저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프를 망가뜨린 적이 있는데요. 그냥 하나를 구입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인데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 스풀 베어링까지 뭐 정기적으로 좀 갈아 넣으면서 릴을 정비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하나 구입하시는 거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일 같은 경우도 아이고 제가 잘못 뺐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 이런 일 같은 경우는 스풀에 이제 베어링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이걸 빼기 위해서는 반드시 스풀핀을 빼야 되죠. 예. 이런 경우에 이제 이거를 구입할까 말까는 고민을 많이 하실 겁니다. 그래서 자가 정비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막히는 거예요. 그냥 릴을 분해해서 청소하고 뭐 닦고 하는 거는 다 가능한데 요 핀 때문에 이런 걸 구입해야 될까 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예, 저도 이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이걸 꼭 사야 되냐 말아야 돼. 근데 이제 저는 뭐 이쪽 일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구입을 하게 됐는데요. 이게 흔히 볼 수 있는 스풀핀 리무버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확대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요. 이 본체가 알루미늄인데 여기 알루미늄 자체에다가 나사산을 만들어 놨잖아요. 이거 하나 빠졌네요. 이 나사산을 요 본체에다가 알루미늄 본체에다 그냥 깎아 놓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제품을 사기 전에 어떤 걸 썼었는데 그 몇 번 하다가 그때 아브릴이었을 거예요. 아브릴의 그 핀이 좀 오래돼서 그런지 너무 세게 꽂혀 있어 가지고 이 나사산이 밀려 버렸어요. 그래서 망가져 버려 가지고
그걸 뭐 공구를 하나 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이거를 구입하게 됐는데 이것도 보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냥 알루미늄 본체에 나사산이 있어가지고 이것도 뭐 흔히 말해서 그냥 뭐 재수 없으면 안 되겠다 싶었던 거죠. 이거 사용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이제 여기서 이 뾰족한 게 있고 뭉툭한 부분이 있는데 이 뭉툭한 부분으로 먼저 이 방향을 잘 봐야 되거든요. 더 가는 쪽이 이렇게 딱 들어오게 해가지고 이걸 미는 거죠. 처음에는 이렇게 밀고 그 다음에 밀어서 반쯤 들어가면 그 다음에 다시 이걸 빼가지고 이 뾰족한 걸로 다시 밀어 넣는다. 뭐 이런 겁니다. 이거는 뭐 공구를 사용해 보시면 누구나 금방 익힐 수 있는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본체에 그냥 나사산을 만드는 이런 공구들이 금방 망가진다는 걸 다 인식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 나오는 물건들 중에는 이 부분을 이렇게 스테인리스로 다시 나사산을 깎아서 딱 박아 가지고 고장이 안 나도록 만든, 고장이 안 날 수는 없겠지만은 좀 고장 빈도를 줄인 그런 제품이 나오는 것도 있고요. 아예 이렇게 아주 뭐 나사산이 작은 이런 나사를 만든 게 아니라 좀 크고 굵게 만들고 그쪽도 스테인리스 같은 걸 만들어서 강하게 쓸 수 있게 나온 것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상당히 가격이 비싸죠. 여러분 뭐 짐작하시다시피요. 이렇게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는 거는 뭐 알리익스프레스나 이런 데서 구입하셔도 뭐 그렇게 큰 부담 없는 그런 가격이거든요. 국내에서 뭐 파는 것들도 진짜 만원 초반대에 파는 것들도 있어요. 그렇긴 한데 이게 또 이제 망가질까봐 이제 걱정이 되는 거죠. 과연 몇 개의 리를 정비하고 망가질까?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를 쓰다가 이제 이 펜치를 구입하게 된 거죠. 이게 이제 보카 베어링이라고 하는 미국의 큰 베어링 회사에서 나온 건데 아예 전용으로 나온 거예요. 근데 이게 버전 2인가 3인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간단합니다. 요 앞에 요 벤치에 요 이빨 있잖아요. 예, 요거 보이시죠? 예, 핀트가 잘 안 맞나요? 하여튼 요걸 가지고 요 핀, 지금 제가 이게 노안이 좀 와서요. 예, 요 핀을 이렇게 딱 잡아서 세게 밀어 가지고 빼낸다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 요 스플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되는 건지요. 우선 여기서 어느 쪽이 두꺼운가를 여러분 판단하셔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 여기가 얇은 부분이네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꾹 눌러주면은 빠집니다. 핀이 이렇게 빠졌죠? 이렇게 빠지게 됩니다. 그렇죠. 이 상태에서 베어링을 갈아 끼우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부분에서 이제 구멍이 딱 들어가는 자리가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뭐 벤치 같은 이 벤치는 이제 이렇게 넣으면 되니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꾹 누르면은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럼 원래대로 딱 들어가죠. 딱 이렇게. 이런 식의 스풀핀을 이제 이런 식으로 조절하게 되는데요. 이것도 비슷합니다. 한쪽은 이제 이거는 좀 이렇게 밀어 가지고요. 보여드릴게요. 카메라 핀트가 보이시죠? 이렇게 밀면은 이렇게 밀려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밀려난 거 보이시죠? 예. 이런 식으로 계속 미는 겁니다. 그래서 반대쪽으로 돌려서 요걸 끼워서 완전히 이제 밀어내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끼울 때는 반대로 아까 요 반대 방향으로 돌려서 이걸 끼워 넣는데 이런 경우는 저 펜치하고 달리 펜치는 그냥 한 방에 딱 넣으면은 딱 거리에 맞춰 들어가거든요. 요거는 적당히 돌려서 거리를 확인해야 됩니다. 거리가 아니라 길이죠. 조금 덜 들어갔네요. 그냥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이 펜치를 눌러버리겠습니다. 펜치는 이렇게 꾹 누르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딱 적당한 길이로 들어가야 되죠. 너무 세게 넣었네요. 제가 이렇게 됐죠? 예, 이제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릴을 정비하게 됩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이렇게 공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여러분께서 공구를 구입하실 때 이제 이중 지출하지 마시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요. 드라이버는 뭐 요런 정밀 드라이버 있죠? 안경 드라이버라고 하는 거 요런 거 하나 있으시면은 웬만하면 다 됩니다. 정말 웬만하면 다 됩니다. 특별한 거 없어도 되고요. 개별적으로 구입하고 싶으시다 그러시면 이렇게 좀 조그만 드라이버들 있지 않습니까? 십자 하나, 일자 하나 정도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육각 너트를 풀기 위한 공구로 이런 스패너 있지 않습니까? 몽키 스패너 조그만 거, 하지만 정밀한 거, 막 흔들리는 거 말고요. 그래야 저 너트가 상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핀셋은 아주 정밀한 정밀 핀셋 하나, 와셔를 다루기 위함입니다. 와셔나 아니면 스프링 이런 걸 다루기 위함이고요. 그 다음에 적당히 좀 강한 그런 핀셋 하나, 뭐 이렇게 가지고 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라드 펜치, 시선에 의한 뭐 칫솔이든 아니면 유화붓 같은 거 안 쓰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베어링 체크하는 도구 뭐 이런 거, 아니면 이렇게 버니어 캘리퍼스, 그리고 스풀핀 제거기, 뭐 스풀핀 제거 플라이어, 뭐 이런 거는 여러분이 하시고 싶으시면 하시고, 이건 저희까지 필요 없어 그러면 또 안 하셔도 되는 겁니다. 혹시 이 외에 또 공구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이제 문의해 주십시오. 제가 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